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20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있죠. 자, 이 세 문제 이제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그림을 참조해서 자격 명칭별로 접수 월별 접수 건수를 구하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6점이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자격하고 접수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문제상에서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테이블을 여러 개 이제 쓸 때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쿼리 다 작성하고 나서 쿼리 이름은 월별 접수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는 행이 있고 열이 있고 값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자격 명칭 얘는 이제 행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응시료 합계 얘도 전부 다 이제 행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쭉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1이다, 2다, 뭐 3이다 해서 쭉 이제 숫자가 쭉쭉 써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접수 건수인가 봐요. 해서 그 접수 건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접수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리고 자격 명칭하고 첫 번째 이곳에 있는데 얘네들은 내림차 순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쭉 있는데 얘네들은 months라는 함수와 이제 %, 이 연산자를 이용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날짜가 들어있나 봐요. 그 날짜에서 우리가 months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월을 구해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컬의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자격 명칭하고 이제 응시료 합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으로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이렇게 쭉쭉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제목이 접수 월별로 접수 건수를 구하래요. 그럼 접수 일이라는 게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접수 일을 가지고 우리가 months라는 요 함수랑 그 다음에 %, 연산자를 이용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열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이 건수들은 우리가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그림은 지금처럼 요만큼만 볼게요. 그 밑에 더 있지만 요만큼만 보고 일단은 우리 크로스텍 컬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얘는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 이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만들어 줘야죠. 해서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자격하고 접수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자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접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은 좀 이따가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 그림처럼 갖다 놓자고요. 맨 앞에 이제 자격 명칭이 있죠. 자, 일단은 자격 명칭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응시료 합계 나타내야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응시료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응시료 여기 있네요. 접수라는 테이블에 응시료요. 응시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이렇게 쭉 이제 월을 나타내야 돼요. 얘네들은 접수 일시 가지고 할 겁니다. 해서 접수 일시에서 더블 클릭이요. 접수한 날짜요. 이 접수한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접수 일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만 꺼내 와야 되겠죠. 월 꺼내 올 때 우리가 이 접수 일시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월을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제목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EXPR1이 붙든 뭐가 붙든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나타날 그 데이터가 건수죠, 건수. 그때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이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 필드 이제 갖다 놓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접수 번호라는 이 필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크로스탭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을 우리가 크로스탭으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변경시켰더니 지금처럼 요약하고 뜨죠. 뜨면 우리는 이 접수 번호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묶는 방법을 이제 합계로 그렇게 이제 수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크로스탭에서 자격 명칭은 행머리꼴로 쓰겠습니다. 응시료도 우리 행머리꼴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일시, 여기서 이제 months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월을 구한 거는 열머리꼴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번호 가지고 이제 개수 구해준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앞에 이제 자격 명칭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응시료에 합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 2, 3, 4, 5, 6, 7, 8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건수가 쭉쭉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자격 명칭이라는 이 제목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응시료의 합계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응시료 합계로 나왔죠. 요거 이제 제목 이제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제목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돼 있는데 우리 거는 그냥 months라는 함수만 이용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로 나오죠. 여기다가 또 월이라는 글자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수정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목을 뭘로 나타내겠다? 응시료 합계로 나타내겠다 해서 응시료 합계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응시료라는 합계 요 제목으로 응시료의 합계를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접수 일시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그렇게만 나왔죠. 그 뒤에다가 M% 붙여서 M% 연산자 붙여서 그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라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격 명칭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격 명칭이라는 거 이곳에 보게 되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이 정렬에서 우리가 내림차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months라는 함수와 M% 연산자를 이용하시오. 이용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컬의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시켰더니 자, 우리 문제 그림이랑 좀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자격 명칭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제목 똑같이 있고요. 응시료 합계라는 요 제목도 똑같이 있고 1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격 명칭을 가지고 내림차순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 거 맞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응시료의 합계도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통화기호까지 다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으면 이제 끄고 저장해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죠. 해서 쿼리 이름 써라. 그럼 쿼리 이름은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월별 접수 현황 하고 똑같이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매개 변수 입력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된 회원명을 입력하는데 그 회원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처럼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라고 해서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곳에 이제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요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2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회원명 이름 중에서 2라는 글자가 포함된 것들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만 쭉 나타나게 하래요. 그때 이제 접수라는 테이블과 회원이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사용해라. 그때 이제 회원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성별이 있고 접수 건수가 있고 최근 접수 일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접수 건수요. 이 접수 건수는 따로 없나 봐요. 해서 이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건수를 이제 구하래요. 그리고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쿼리 이름은 회원별 접수 건수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만들어야죠.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뜨면 문제상에서 이제 접수라는 요 테이블이랑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두 개 테이블 추가시켜주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필드 갖다 놓아주면 되겠죠.
맨 앞에 보니까 이제 회원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성별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요 4개 먼저 갖다 놓자고요. 자, 일단은 회원 아이디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성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접수 건수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이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접수라는 요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이 접수 번호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우리 최근 접수 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최근 접수 일시라는 게 우리 접수 일시죠. 접수 일시. 그래서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접수 일시 하고 있어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그마 요약이라고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 접수 번호는 어떤 거 구해라. 개수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명의 데이터가 쫙쫙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제목부터 비교 좀 해보자고요. 회원 아이디 똑같죠? 이름, 전화번호, 성별, 똑같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접수 번호의 개수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 있어요. 그럼 요 제목 이제 바꿔줘야죠. 접수 건수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접수 일시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근 접수 일시라고 돼 있습니다. 요 두 개 제목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우리 접수 번호 먼저 바꿀게요. 접수 번호 요 앞에 가서 여기서 접수 건수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접수 일시요. 접수 일시는 최근 접수 일시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 앞에다가 써주고 뒤에다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접수 건수다, 최근 접수 일시다 하고 제목 바뀌었어요. 그럼 제목은 이제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동일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우리 매개 변수 입력 대여 상자 이 뜨게 만들어 줘야죠. 자, 그럼 우리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고 해서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요 메시지가 뜨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그거랑 여기 우리 회원 테이블에 있는 요 이름이랑 서로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추출해 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를 띄울 때 우리가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필드 창 좀 키울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 띄울 때 우리가 대괄호를 묶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이제 우리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때 이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값이 포함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like라고 써줘야죠. 그래서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또 %,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눌렀더니 지금처럼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작성했던 거 있죠.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림처럼 2라고 입력을 할게요. 2라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5건의 데이터가 검색이 됐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9건의 데이터가 검색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지금 15건이 검색이 됐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보니까 이영민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검색이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거는 이영민께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미수께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미수께 1건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제목 자체가 최근 접수 일시잖아요. 그러면 이영민이라는 사람이 2번 접수했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에서 최근 접수 일시라 그랬으니까 얘는 5월달 게 있고 8월달 게 있을 때 가장 최근 게 우리 8월달 거죠. 그럼 5월달 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숙도 마찬가지요. 이미숙도 마찬가지로 2월달에 접수한 게 있고 6월달에 접수한 게 있어요. 그럼 2월달 게 옛날 거죠. 해서 2월달 게 나오면 안 돼요. 6월달 거만 나와야지. 지금 이 문제 그림처럼. 그죠? 그래서 이 접수 일시를 조금 이제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여기 보게 되면 묶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최근 접수 일시에서 묶는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 값 요걸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접수 일시 중에 마지막 값이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키고 똑같이 문제 그림처럼 2라고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똑같이 이제 9건이 나왔죠. 그리고 이영민의 데이터 보니까 8월달 것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수 것도 보니까 6월달 것만 이렇게 한 건 표시가 됐죠.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 접수 일시라고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최근 거, 가장 최근 거, 그것만 나와야 되니까 그것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요약을 우리가 마지막 값으로 그렇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거 컬이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누르고 닫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컬이 이름 써라. 그러면 컬이 이름을 우리가 회원별 접수 건수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회원별 접수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접수 내역이라는 폼에 보게 되면 본문에 우리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자, 일단은 접수 내역 폼 좀 열어볼게요. 접수 내역이라는 폼 더블 클릭이요. 접수 내역이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이름이라는 컨트롤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사람 거를 내가 만약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만약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라. 그리고 메시지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보니까 제목은 회원 정보 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 버튼은 yes, no 버튼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상자를 띄우고 여기서 메시지 상자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하면 얘 버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선택된 그 이름의 회원 정보가 회원 목록이라는 이 폼을 화면에 표시를 하시오. 그때 이제 if하고 do cmd라는 이 속성을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문종태라는 사람을 만약에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한다면 회원 목록 폼에서 이제 문종태 그 사람의 데이터가 폼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요 이름 컨트롤 있죠? 자, 요거 txt 이름이라는 컨트롤 요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에서 우리 더블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온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서 우리 코드 작성기라는 거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메시지 상자가 일단 나타나게 해야죠. 자, 메시지 상자부터 띄우자고요. 자, msg 박스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그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다?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하고 요거 이제 띄워주는 거죠. 물음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 찍어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yes, no 버튼이 있으니까 VB, yes, no 하고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버튼은 요걸로 찍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메시지 상자에 우리 제목 표시를 표시할 거예요. 제목 표시를 지금 보면 회원 정보 확인이라고 돼 있죠. 요 사이에 사이띄기도 돼 있습니다. 요거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회원 정보 한 칸 띄고 확인하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뜰 텐데 이 메시지 박스에서 yes가 됐든 no가 됐든 뭔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 그 값이 yes인지 no인지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는 변수명은 뭘로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아무 변수나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쓰자고요. 그 yes, no 선택한 거를 a라는 이 변수에다 저장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 a라는 변수도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dim 해서 우리 a라는 변수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 상자에서 yes를 클릭했을 때 우리 회원 목록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이 yes인지 no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if 만약에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이 vb yes냐 vb yes면 yes를 눌렀다는 얘기니까
그때 docmd라고 쓰고 폼 열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폼 열 때 우리가 오픈 폼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폼 이름은 뭐다? 회원 목록이다. 그래서 회원 목록이라는 이 폼을 열어주세요. 열 때 이제 문제상에서 폼을 어떻게 열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앵노멀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앵노멀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필터 이름 쓰는 건데 문제상에서 뭐 어떤 필터를 써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컴마 찍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조건은 뭐요? 이름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서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txt 우리 앰퍼센트 열어주고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앰퍼센트 닫아주고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하고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if 다 끝났으니까 end if하고 if문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코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우고 그리고 여기서 yes가 됐든 no가 됐든 사용자가 뭔가 선택한 거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그때 이제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게 yes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yes일 때 오픈 폼 열어라. 어떤 폼? 회원 목록이라는 이 폼을 그때 이제 조건은 이름이랑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회원 목록이라는 폼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우리 XX 되돌아가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폼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제가 문종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름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 박스 떴습니다. 메시지 박스 여기 제목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요 내용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 한번 눌러볼게요. 노 눌렀더니 뭐 바뀌는 게 없죠. 폼도 안 열리고. 자, 그럼 이제 문종태라는 사람 더블 클릭 다시 하고 여기서 이제 얘 한번 눌러볼게요. 얘 눌렀더니 지금처럼 회원 목록이라는 이 폼이 짜잔하고 떴죠. 뜨면서 똑같은 문종태 사람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제 3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문종태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첫 번째 사람이요. 배성환이라는 사람 있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메시지 박스 떴고 여기서 이제 yes 눌렀더니 지금처럼 똑같이 배성환이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회원 목록이라는 폼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폼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게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잘 풀리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거라도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정답이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이런 거 안 보고 혼자서 그냥 문제만 보고 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